서민 교수님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다 그래서 월요일 이 날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많은 톡과 뉴스를 보냈지만 오로지 위증교사에만 꽂히셔서 그렇지. 똑바로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참극이 30초? 아니, 그 위증교사 이재명이 왜 걸린지는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그 이재명한테 제기한 괜찮아. 나 요거스트님이 또 시작이다. 미국으로 빠지는 자세한 설명. 아니 2018년에 이재명 4가지 혐의 중에 위증교사는 오늘 국회에서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하다 사기의 일상화? 그렇죠. 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을 해야 됐어요. 네. 이제 원래 국가위원회 인권은 이제 선출하기로 여야가 추천을 하기로 하고 각각 한 명씩? 네네, 각각 한 명씩 추천하기로 해서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땅땅땅 서로를 그냥 인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은 얼마지 298명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숙진 선출하는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281표, 부 14표로 기권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도 왠가하면 다 찬성을 던져준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2개가 발표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하는 총 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합의해갖고 뭐 오늘 통과시킵시다 해놓고 진행 통과시켜놓고 국민의힘 부결시키는. 역시 민주당은 정말 합의고 뭐고 손바닥 뒤집지 않은 놈들이고 못 믿을 존재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그 방통위원 선출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한 명 추천하고 쟤네가 2명 추천할 건데 아마 쟤네 100% 우리가 추천한 사람은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지금 오늘 배준영 원내 부대표가 완전 개 빡쳐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한 소리 했더니 민주당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부실한 인사였나 보지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지금 국회 여기 5년 차인데 이런 참담한 심정으로 이 포디움에 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점점 더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의원님들 제 말씀에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박성준 원내수석과 함께 지난 이틀에 걸쳐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후보자와 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의총에서 어느 한 의원님이 발언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설득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왜 소리 지르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이 사기꾼이라 그랬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사기쳐갖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사실 사기꾼도 많이 봐준 거고 날강도라고 해야 돼. 이런 거는 날강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 이게 모두 당 대표부터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후 이런 처음일걸요. 민주당이 집단으로 예전에 그 정치 깜패 때 똥물테러 한 거 있잖아요. 거의 민주당이 지금 170명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국회에 똥물을 끼얹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리 사전에 그렇지. 이건 이렇게 서로 해갖고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합의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그러면 그 박성준이라고 하는 애는 왜 있는 겁니까? 박성준은 사실은 바지 사장이죠. 그 사람도 뭐. 아니 도대체 원내대표는 왜 있는 겁니까?
그것도 반사장이죠, 다. 아니 도대체 저 당은 누가 주도부입니까? 이재명 혼자 지도부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게 민주당이 너무 사기꾼이고 수준 이하다 이런 걸 넘어서서 민주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과연 통제 가능한 정상적인 인간의 집단인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표결을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거 먼저 표결해. 우리 나도 후보 그런 생각이 그다음에 그거 갖고 그 결과 놓고 니네 것도 표결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기본적인 어떤 약속도 지키지를 않고 어떻게 저런 사기꾼들만 저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저는 박찬다라는 애가 코딱지 파주는 거 말고 하는 일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이쯤 되면 박찬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아니 박진다가 이렇게 말한 거 맞아? 사기당한 사람은 국민이고 사기꾼은 박성준이 말한 거야?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또 다른 인권의 하행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섞이는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야 5명씩 동수 추천으로 해서 그리고 정부 추천으로 해서 인권재단이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인권재단이 생긴 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공석입니다. 어제는 그 영광 곡성에서 또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은 또 영광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죽어 있는 권력 이재명 대표님께서 연가 100만 원을 주겠다. 우리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쯤 죽은 권력 조국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난 1,000만 원 주겠다. 이제 이런 살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영광이 재정 자립도가 10%랍니다. 영광 국민들에게 내려가는 100만 원과 1,000만 원은 영광에서 거둔 세금이 아니라는 거 알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매 아닙니까?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진짜 몇백 년 전에는 뭐 예전에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공당에서 공공연히 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시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네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재명이 갔어. 여러분! 공무신사를 받으셨습니까? 한 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조국이 딱 온 거지. 여러분! 나이키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준이 좀 국민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영광 군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번 다. 아, 그랬어요? 예, 이전에 3번 다 3년석 무소속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저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100만 원, 1,000만 원 대도 않게 와서 여기서 약 파는 새끼들 빼고 영광인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그냥 깔끔하게 국민의힘을 이번에 한번 찍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제 말이 생각을 뭐냐면 해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 수준이 조금 올라가서 이제 돈 준다 그러면 사실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25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과연 호남에서 그렇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원래 예전에는 뭐 진보는 돈
도덕성의 생명이다 있단 말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죠. 진보가 사기 범죄, 돈에 더 환장하고 여자에 더 환장해요. 그런 게 바로 진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 김종인 님이 꼬집었지. 이 얘기는 이제 핵심 뭐냐면 그 김대중 그 사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김홍일이나 여기는 저기잖아요. 저기 이효 여사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효 여사 아들이 아니고 그 이효 여사 전 부인의 아들들이고 삼남인 김홍걸이 이제 이효 여사랑 김대중 대통령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김홍걸한테 재산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갔는데 사저를 이제 김홍걸한테 주면서 이효 여사 유언이었대요. 이 사저를 김대중 박물관으로 써라 이랬는데 우리 김홍걸은 그거랑 집이 여러 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강남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사저를 팔았습니다. 카페 하는 사람한테. 놀랍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이게 아버지의 그런 어떤 어머니의 유언도 있고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곳인데 어떻게 동구동 사저를 팔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뭐라 했어? 아니 나 돈 없고 힘들 때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왜 이리 와서 지랄이냐 이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가 뭐라 그랬어요. 국가가 사주면 되지 않냐고 세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홍걸이 돈 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김대중 재단이 이거를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김대중 대장이 홍걸이한테 돈 준 거야. 이 사건은. 맞습니다. 이 김홍걸은 아버지 집을 미끼로 김대중 재단한테 돈을 뜯어낸 이것도 역시 사기극이죠. 역시 민주당의 사기꾼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김종혁 의원이 한 소리 했어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재단이 재매입한다고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100억 원에 매각한 사재를 모금을 통해 다시 사들인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해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아버지가 평생 산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 가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이 고가의 아파트 여러 채를 자식에게 상속해줬다는 사실은 놀랍고 왠지 논리가 뒤죽박죽인 부조리극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금을 통해 동교동 사저를 사들이겠다는 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 영원한 제야 장기표 선생이 영면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으로 9년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했던 장 선생은 정작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사 짓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특별히 보상금을 받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장기표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알량한 운동 경력을 내세워 한평생 떵떵거리다 이젠 자식들에게까지 특권을 세습하는 법을 만들려는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들께 묻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민주당의 대북격인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그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박물관도 좀 그런 게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도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그 광주 역사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꼭 한번 김대중 가던데 그 김대중 특별전을 하더라고 올해 8월부터. 우리나라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박물관의 나라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이승만 대통령 박물관을 국비도 아니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짓겠다는 데도 좌파들이 지랄하고 있죠.